이번 달 이상하게 돈이 더 많이 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큰일이 없는데 지출이 늘어나고 몸도 괜히 무겁고 집안 공기도 탁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럴 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집안 베란다의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베란다를 단순히 빨래 널고 화분 몇 개 두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안과 밖의 기운이 드나드는 제2의 현관이자 기운의 숨구멍이라고 말합니다. 현관이 손님을 맞이하는 공식 입구라면 베란다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자연의 생기를 끌어들이는 자연스러운 통로죠. 결국 여기서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돈이 머무르기도 하고 반대로 돈이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추천드렸던 베란다 식물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냥 예쁘고 싱그러운 식물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주고 나간 돈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기운을 지닌 식물들입니다. 게다가 이 식물들은 관리도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키울 수 있고 초보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5가지 식물 중에는요, 은은한 향으로 집안 기운을 정화하는 허브도 있고요. 공기를 맑게 하면서도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흰꽃 식물, 밤에도 산소를 내뿜어 건강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식물, 그리고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켜 막혔던 돈길을 다시 열어주는 식물까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식물이 우리 집에 맞는지, 또 어떤 식물은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물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이 돈줄을 여는지, 또 어떻게 배치하면 더 효과적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향기만으로도 막힌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돈길을 여는 특별한 허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유칼립투스입니다. 혹시 유칼립투스 향을 직접 맡아보신 분 계신가요? 은은하면서도 상쾌한 그 향이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을 주죠. 풍수에서는 이 향을 정체된 기운을 씻어내는 향이라고 부릅니다. 집안 기운이 무겁고 탁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권하는 식물이 바로 이 유칼립투스예요. 이 식물은 마치 집안의 공기청소기처럼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새로운 맑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유칼립투스를 정화와 회복의 상징으로 봅니다. 잎의 생김새도 길게 늘어져 흐르듯 자라는데요. 풍수적으로는 이것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은 형상입니다. 물은 곧 재물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잎 모양 하나만으로도 돈이 흘러들어오고 다시 이어지는 돈길을 열어주는 상징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한 분은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머리가 무겁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유칼립투스를 베란다에 두라고 권했는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집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침 두통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분은 이후 실제로 예상치 못했던 투자 수익까지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유칼립투스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 식물은 공기 중 세균과 곰팡이균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적인 의미뿐 아니라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식물이죠. 특히 환절기나 장마철처럼 집안이 눅눅할 때 유칼립투스는 공기를 맑게 정리해줍니다.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은 적당히만 받아도 잘 자라고 물은 흙이 마를 때쯤 주면 됩니다. 너무 자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식물 키우는 게 서툴러서 금방 말려 죽인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는 식물이 바로 유칼립투스입니다. 두 번째 식물은 바로 로즈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즈마리를 요리에 쓰는 허브 정도로만 아십니다. 고기 잡내 없앨 때 쓰고 허브차로도 즐겨 마시죠. 그런데 풍수에서 로즈마리는 단순한 허브가 아닙니다. 집안 기운을 맑게 정리하는 정화의 허브라고 불립니다. 로즈마리를 가까이 두면 은은한 향이 집안을 채우는데요. 이 향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풍수에서는 향기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통로로 봅니다. 즉, 좋은 향은 막혀있던 기운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로즈마리를 베란다에 두면 탁한 기운이 거치고 그 자리에 밝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식물의 생김새도 의미가 깊습니다. 로즈마리는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사방에서 기운을 모은다라고 풉니다. 쉽게 말해 사방에서 돈과 기회가 들어온다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한쪽, 특히 베란다에 로즈마리가 있으면
막혀있던 운의 통로가 넓어지고 흩어지던 돈줄이 다시 안으로 모여든다고 보는 겁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 중에 늘 가족 간 말다툼이 잦고 분위기가 무겁다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께 로즈마리를 추천드렸는데 2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가족끼리 대화가 훨씬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향기 하나가 사람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이 풀리니 집안 공기도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풍수에서 말하는 정화의 힘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또 로즈마리는 풍수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능이 많습니다. 공기 중의 박테리아 억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즈마리를 두고 난 후 집안 공기가 한결 상쾌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런 경험담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가 있는 거죠. 관리도 참 쉬운 편입니다. 햇볕을 좋아하긴 하지만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니 초보자도 부담 없습니다. 게다가 줄기를 잘라 말려두면 허브차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실용적인 면에서도 참 좋은 식물이죠. 여러분, 만약 집안에 자꾸 이유 없이 답답함이 쌓이고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든다면 베란다에 로즈마리 화분 하나만 두어보세요. 어느새 향기와 함께 마음이 풀리고 돈줄도 조금씩 열리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스파티필름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직접 보시면 아마 이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초록빛 잎 사이로 우아하게 솟아오른 하얀 꽃, 마치 천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듯 피어있는 그 모습이 참 단정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스파티필름의 하얀 꽃을 양기의 상징으로 봅니다. 꽃이 봉우리에서 위로 쭉 솟아오르는 모습이 집안 기운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재물운이 상승하고 건강운이 올라가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살아있는 상징물인 셈이죠. 저는 상담을 드리면서 많은 가정에서 스파티필름을 추천해 왔습니다. 어떤 60대 부부 댁은 늘 집안이 무겁고 대화도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스파티필름을 들여놓고 나서 공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꽃이 빛을 받아 환하게 서 있는 모습이 집안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밝히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는 집안의 웃음소리도 늘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꽃이 준 변화가 아니라 양기가 집안에 충만해진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스파티필름은 과학적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식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발표한 식물 중 하나인데요. 집안의 유해 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건강운과 직결되는 기운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식물을 키우신 분들 중에는 두통이나 답답한 증상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 의미와 과학적 근거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귀한 식물입니다.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베란다처럼 반그늘 환경에서도 충분히 잘 큽니다. 물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면 되고 특별한 비료나 손질이 없어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자주 죽여서 키우기 겁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바로 스투키 혹은 산세베리아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긴 창 모양의 줄기가 위로 곱게 뻗어 올라간 모습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단단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이 스투키야말로 집안의 수호자이자 재물의 길목을 지키는 문지기로 여깁니다. 줄기가 하늘을 향해 곱게 솟은 형상은 집안의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형상과 닮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양기가 충만해지고 재물운이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풉니다. 그래서 스투키를 베란다에 두면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지 않고 늘 위로 흐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돈줄이 막히지 않고 곱게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특히 스투키는 다른 식물과 달리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낮에만 광합성을 하지만 스투키는 밤에도 공기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잠드는 시간에도 집안 기운을 지켜주는 식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호흡기가 약하시거나 밤에 숙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스투키를 두고 나서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관리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햇볕이 강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물은 2에서 3주에 한 번만 주면 됩니다. 나는 자꾸 식물을 죽여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식물이 바로 이 스투키입니다. 오래도록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집안 기운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두 가지입니다. 칼라디움과 아이비인데요. 성격은 다르지만 두 식물이 주는 복의 기운은 서로 보완적이라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칼라디움부터 볼까요? 칼라디움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넓고 빨강 분홍 연두빛 같은 화려한 색을 띱니다. 마치 자연이 직접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모습이죠. 풍수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고 밝은 색을 가진 식물을 양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식물로 봅니다. 양의 기운이란 곧 밝음, 활력, 그리고 재물운의 확장을 뜻합니다. 잎이 넓게 퍼져 있는 모양 또한 돈줄이 활짝 열린다는 의미로 풀이하지요. 저와 상담했던 한 분은 늘 집안이 조용하고 우울한 기운이 감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칼라디움을 권해드렸는데 이후로 집안이 확실히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환해지고 가족들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칼라디움이 집안의 활력과 기회의 기운을 불어넣은 결과입니다. 칼라디움은 햇빛을 강하게 받지 않아도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물은 흙이 마를 때 주면 되고 특별한 손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부담 없이 들여놓을 수 있는 행운의 화분인 셈이지요. 다음은 아이비입니다. 아이비하면 떠오르는 모습, 줄기가 아래로 부드럽게 늘어지면서 벽을 타고 흐르듯 자라는 식물이죠. 풍수에서는 이런 모양을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상징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아이비는 돈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특히 덩굴이 길게 뻗어 서로 얽히는 모습은 연결과 유대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혀주고 멀어진 관계도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 생활에 바빠지고 대화가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베란다의 아이비는 묵묵히 그 공간의 기운을 풀어주고 가족 사이에 다시 온기를 돌게 만듭니다. 아이비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서 나사에서도 실내 공기청정 식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건강이 중요한 중장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빛이 조금 부족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면 되니 키우기가 참 쉽습니다. 칼라디움이 화려한 색으로 집안 기운을 환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아이비는 부드럽게 기운을 돌리고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베란다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은 물론 가족의 화목까지 함께 불러들이는 조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 복을 부르는 식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관리하기 편해 보여도 풍수적으로는 오히려 돈줄을 막고 건강운을 떨어뜨리는 식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죠. 풍수에서는 가시와 날카로움을 재물과 기운을 찌르고 흩어지게 하는 형상으로 봅니다. 집안 한가운데 선인장을 두면 들어오려는 동기를 막아버리거나 이미 들어온 재물을 밖으로 내보내버린다고 풉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집안보다는 바깥, 특히 베란다 외곽이나 마당처럼 외부의 기운을 막아내는 역할로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는 두지 마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덩굴이 심하게 얽히는 식물입니다. 물론 아이비처럼 기운을 순환시키는 덩굴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사방으로 뒤엉키는 덩굴 식물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꼬이고 일이 꼬인다고 봅니다. 재물운도 흐트러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얽히고 설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까지 뒤엉켜 자라는 식물은 집안 기운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덩굴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길을 정리해주면서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식물이나 시든 화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물을 주지 않아 시들거나 이미 말라 죽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은 기운으로 변합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기운이 집안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막아버린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장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말라 죽은 화분을 두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집안의 음침한 기운을 퍼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지금 베란다에 시든 화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화, 즉 인공꽃입니다. 예쁘고 오래 간다고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풍수적으로는 조화 역시 죽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진짜 생명력이 없는 꽃은 기운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시킵니다. 물론 제사상이나 특별한 장식 용도로 잠깐 쓰는 건 괜찮지만 상시로 집안 한쪽에 오래 두는 것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단순합니다.
살아있는 기운은 복을 불러오고 죽은 기운은 복을 내쫓는다. 선인장의 가시처럼 날카로운 기운, 얽히고 설킨 덩굴처럼 꼬인 기운, 그리고 죽은 식물이나 조화처럼 생기를 잃은 기운은 모두 돈줄을 막아버리는 요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집안 베란다나 거실 한쪽에 이런 식물들이 놓여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베란다라는 공간은 집안의 숨구멍이라고 말씀드렸죠. 숨구멍이 막히면 숨이 가쁘듯 돈줄도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란다에 두면 복을 부르고 나간 돈도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식물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유칼립투스, 둘째 로즈마리, 셋째 스파티필름, 넷째 스투키, 그리고 다섯째 칼라디움과 아이비. 이 5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집안의 기운은 훨씬 밝아지고 돈길이 막히지 않고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인장이나 얽히는 덩굴, 죽은 화분이나 조화처럼 복을 내쫓는 식물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꼭 잊지 마세요. 좋은 기운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나쁜 기운을 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집 베란다를 한번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내 집에는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나요? 또 오늘 알려드린 식물 중에 이미 키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복이 되어 다시 여러분께 돌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집안의 기운과 복을 불러오는 풍수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대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